얘는 법 체계랑 확률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글이거든요.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깔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literally 하면 말 그대로야. 글자 그대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take는 이제 받아들이다고 하자. assumption은 생각, 가정 뭐 이런 느낌입니다. assumption. 근데 어디에서 있는 생각이냐면 미국 법 체계에 있는 생각인데 여기 어법 좀 잡자 여러분. 여기 assumption이 동격 대를 받아요. 대절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무슨 가정인지 들어볼게요. 원은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느낌. 무죄예요. 이게 뭐야?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죠. 뭐 확실히 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는 거야. 언제? 어법 좀 잡자. 수동 밝혀지기 전까지 PP입니다. 뭐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형용사입니다. 유죄라고 입증되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예요 라는 그 가정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끊자. 그러면 요 사전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전 확률은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기 전의 확률입니다. 이벤트 전의 확률이야. 근데 어떤 확률이냐? 여기 좀 어법으로 또 잡자. 그 용의자가 유죄가 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전지사죠? 전지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한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 그래서 그 용의자가 유죄가 될 확률은 0이죠, 당연히. 0이죠. 왜? 방금 뭐라 그랬어? 야,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 무죄는 곧 무슨 말이냐? 얘가 유죄가 될 확률은 0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하는 거야. 유죄 확률이 0입니다. 그렇게 하죠? 무죄는 같은 말로 유죄일 가능성이 0이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뭐 어쩌라고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이 단어가 아마 원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유죄를 입증한 이는 형용사입니다. 단어 자체가 유죄를 입증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요. 아무리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이제 동사입니다. 만들어내지 못할 거래요. 요 동사가 만들어내다예요. 산출하다, 만들어내다. 뭐를? 사후 확률이야, 여러분. 포테리얼 하면 사후 확률. 사후 확률은 말 그대로 사건 후에 일어날 확률이죠. 여기 사후 확률. 0 이상의 사후 확률은 만들어내지 못할 거래. 왜냐면요. 네가 항상 곱셈을 할 건데 0에다가 곱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무죄 추정으로 시작하면 자, 이 사람은 유죄의 확률이 0인 상태로 0%인 상태로 수사 시작합시다. 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거가 나올 때 어떤 증거? 이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유죄인 확률이 곱하기가 된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살해 도구 나오면 유죄일 확률 곱하기 5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살해 동기 나오면 이 사람 유죄일 확률 곱하기 몇십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무죄 추정이니까 유죄일 확률이 0으로 시작했으니까 0에다가 아무리 곱하기를 해봤자 답은 뭐밖에 안 나와요?
계속 0인 거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진짜 유죄일 확률이 0으로 시작하면 답 없다. 왜? 이 사람 유죄일 확률 0으로 시작하니까 살해 도구 나왔는데요? 하면 뭐라 그래?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다는 거야. 비유를 이렇게 한 거야. 증거는 유죄일 확률이 곱하기다인데 계속 만약에 무죄 추정을 하면 계속 증거를 부정하게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계속 부정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잖아. 얘는 살해 동기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 살해 동기가 있다고 무조건 죽일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무죄 추정을 하면 끝이 없잖아. 이거 답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풀어졌죠, 여러분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처음 문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방금 얘기한 겁니다. 0으로 잡고 아무리 증거 나와도 곱하기 몇 백을 해도 계속 0이 나오는.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계속 무죄 추정을 하니까 아니겠지 부정을 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이 1번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1번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얘기가 2번인 거죠. 이게 뭐냐? 사전 확률이야. 그 용의자의 무죄일 사전 확률을 어떻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뭐라? 누구나 그 집단에 있는 요 파블레이션 인구하지 말고 그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 사람이 진짜 유죄일 확률이 0이다가 아니라 얘가 용의자야. 여기 있는 얘와 이 도시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인일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다 똑같은 확률을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평등한 거 플러스 확률이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도 0이 나온다든지 무슨 증거가 나와도 부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일 확률이 0이라고 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랑 똑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차별을 두지 말자는 거야. 편견을 갖지 말자는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가볼게요. 풀로 잡자. 그리하여 만약에 그 용의자가 이 단어가 좀 어렵거나 이것도 아마 밑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체포하다입니다. 체포하다라는 단어인데 뭐 여러분 몰라도 될 거예요. 체포됐다고 치재. 인구 10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 얘가 체포됐다고 치재. 아 그러면 조사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대절이라고 믿는 게 이제 합당하다는 거냐고. 믿을 이유가 있다가 믿는 게 합당하다는 소리겠죠. 뭐라고 믿어야 된다? 얘도 단어가 좀 어렵죠. 가해자입니다. 용의자, 가해자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똑같아. 이 사람은 이 도시의 주민이네. 근데 이 도시가 10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니까 그러면 오즈가 확률이 있어요. 그럼 사전 확률 요거랑 똑같죠? 얘랑 똑같습니다. real odd랑 real probability랑 똑같아요. 이 용의자가 유죄를 받을 사전 확률이 10만 분의 1이다라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내가 얘를 잡았지만 얘가 범인일 확률은 그냥 10만 분의 1이다라고 시작을 하잖아. 이 새끼로 딱 찍었다 그래서 얘로 몰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요. 얘를 잡았는데 얘 일단 유죄일 확률 0이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얘랑 옆에 지나가는 이 사람이랑 둘이 범인일 확률이 똑같다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얘로 시작해야 돼? 가볼게요. 당연히 이제 증거가 하나씩 나오면서 아까 경우에는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곱하기 0이니까 0이었잖아.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부정을 하니까 얘 아니에요. 얘 무죄예요 하다 보니까 다 의미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대상 모집단을 좁혀 나가는 거야. 아, 예를 들면 뭐 이따 나올 건데요. 이따 나올 건데 예를 들면 뭐 새벽 4시에 발생했다. 그럼 새벽 4시에 딴 데 있었던 사람은 싹 날아가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10만 명 중에 새벽 4시에 A 지역에 있었다라고 딱 CCTV나 뭐 주변인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람은 뭐 10만 명 중에 9만 명이라 칠게요. 9만 명 정도는 CCTV나 누군가랑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범인일 확률은 만분의 1로 쭉 줄어드는 거예요. 만분의 1로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범행이 뭐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하면 이제 그 중에서 남자로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물론 여자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좁히는 소거법으로 쳐내는 식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마지막까지 가면 증거가 이거는 얘밖에 못 쓰는 건데 하면 1분의 1이 되면서 아 네가 범인일 확률 100%구나. 이렇게 이제 나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예시가 비슷하게 한번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절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치세요. 법으로 대절 한번 잡아주고 There were no signs. 징후가 전혀 없었대. 뭐의 징후냐? 억지로 들어간 징후가 전혀 없었대. 이걸 강제 침입이라고 해놨습니다. 강제 침입, 어떤 범행 현장에 강제 침입의 그 징후가 전혀 없었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들어갈 수단이 애초에 있었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 범인은 아마 한 놈이겠네. 50명 중에 한 놈이겠네. 근데 50명이 누구냐면요. 이 시설에 접근권이 있는, 그러니까 카드키 같은 게 있는 게 50명이 나와. 요놈 중에 한 명이네. 그럼 50명 중에 한 명을 좁히고 그 중에서 무게 몇 킬로 이상의 뭐 무기를 썼어. 그러면 또 이제 뭐 몇 명을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2분의 1이었다가 두 명 중에 한 명이지. 아 근데 저는 뭐 했는데요. 아 그러면 너네. 그럼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제 이 글이 하고 싶은 말. 무죄 추정의 법칙을 바보처럼 아 얘는 유죄일 가능성 0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끝이 없어요. 다 부정하고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확률은 계속 0이야. 그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법칙의 올바른 정의는 이 모든 사람이랑 지금 잡아놓은 요놈이랑 범인일 확률이 똑같다고 시작하고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 놈들을 제끼고 하다 보면 마지막 증거까지 해당하는 놈은 한 놈밖에 없을 거야. 그 증거 못 찾으면 얘가 범인을 하면 안 되지. 이건 거죠. 요걸 또 이거 네 문장밖에 없죠. 네 문장밖에 없어서 얘도 지금 문장 수가 없어서 제가 왜 자꾸 순서밖에 얘기 못하냐면 생각해봐. 문장 삽입을 내려면요 문장이 7개가 있어요. 선지가 1, 2, 3, 4, 5 걸려야 되니까. 근데 문장이 4개밖에 없어. 문장 삽입 못 내요. 근데 얘도 순서가 좋아. 순서는 어떻게? 1번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0만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요. 아 얘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더 쓰자고. 그 다음에 좁혀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좁히지 않은 모집단이 있어야 돼. 요렇게 돼가지고 순서로 내기 나쁘지 않다. 마지막 진도 4번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분석 부분 잡자. 비교되어졌을 때,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어졌을 때 끊고요. 휴먼이랑 휴먼빙이랑 똑같아요. 인간들은요. 요게 핵심 소재야. 아니 약간 흔치 않게 너무 긴 프리는 여러분 영어에서 항상 전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의 existence는 존재인데 그죠? 여기 좀 의역을 했습니다. 생활로 의역했습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한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뭐 강아지나 동물들은 1년 되면 성체라 그러거든요. 보통. 1년 되면 성체다 하고 이 성체인 시기로 뭐 한 10년 살잖아. 근데 인간만
성체가 되기 전에 한 19년 걸리잖아요. 19년 걸리거든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20살이지 20대 초반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 인간은 성체가 되기까지 20N년이 걸리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만 성체가 되기 전까지 시기가 유독 길다. 이 얘기가 지금 이 글의 소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잡고 단어 한번 잡을까요? 그러면 약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배절이라고 주장하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 소리죠. 뭐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지 들어볼게요. 요것이라면 한 문장 전체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인간만 성인 이전의 시기가 너무 긴데가 목적이 뭐냐? 연장시키기 위함이래. 뭐를? 시기인데 suffering은 고통의 시기죠. 갑자기 왜 성인 이전의 시기가 고통인지 이것만 이해하고 갈게. 보통 뭐라 하냐 저거. 자연에 나가봐요. 언제가 제일 위험하다? 성체가 되기 전까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성체가 되기 전까지. 왜? 이때까지는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아직 발달이 덜 돼서 유약해요. 유약하고 아직까지는 좀 멍청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이제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신체적으로도 아직 발달이 덜 됐고 지능적으로도 아직 발달이 덜 됐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거 그냥 신이 너네 엿먹으라고 힘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냐고. 뭔 소리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인간만 성체가 되기 전까지 유독 20년 정도 걸리는 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걸 얘기할 겁니다. 가볼게요. 풀어졌죠, 여러분? instead 대신에가 걸리면 앞에까지 부정남이야. 이런 식으로. 야,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야지. 아니, 그거 말고 대신에 이렇게 가는 거야. 2번 플로우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그냥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가 대절이라고 보여주네요. 멋진 거 좀 배워볼까? 증거는요 불가산이에요. 멋집니다. 매니가.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진화가 우리에게 줬대. 우리의 10대 시기를 여러분 리즌 만난 그것은 좋은 이유 하지 말고 합당한 정도 기억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알자. 수능에서 진화 나오잖아? 무조건 생존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생존에 유리한 걸로 연관이 있는 거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화가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로 우리의 10대 시기, 즉 성체 전에 긴 시기를 줬다는 거는 성체 전에 긴 시기가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떻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냥 힘들라고가 아니라 거꾸로 유리하대. 성체가 되기 전까지 시기가 긴 게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신체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발달이 덜 된 시기가 길어서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대. 그럼 뭐가 유리한지도 들어봐야겠다. 가볼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끊고요. 이 시기가 10대 시기가 우리 티네이저를 자세히 봐요. 복수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로 간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여러 해니까 이 10대로 보내는 이 여러 해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헬프라서 투부정사 썼구나. 성공하게끔 해준대요. 개인으로. 그리고 바로 치고 그게 진화가 하는 일이에요.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화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남기는. 그렇구나. 앞으로 정리하면서 갈게요. 애초에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인간만 성체 전 시기가 길까? 성체 전 시기는 보통 동물들로 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지? 진화가 잘못됐나? 아니 거꾸로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진화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성체 전 시기가 긴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 뭐가 유리한데? 만 찾으면 이제 그 글이 끝나겠죠. 이 글이 끝나겠죠. 도대체 발달이 덜 된 성체 전의 시기로 오래 사는 게 뭐가 유리하길래 우리 이렇게 진화를 한 걸까? 들어볼게요. 이 시기는요. 이 시기라면 이제 성체 전 시기겠죠. 어느 시기냐면 왼절 잡자. 우리가 그러네. 조금 그래도 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조금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도 조금 할 수 있는 시기. 그렇구나. 성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체로서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힘들게 팍팍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전의 시기를 늘려놓음으로써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잖아요.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실은 훨씬 더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 이 기억들 남겨놓음으로써 그래도 꺼내 먹을 수 있는 창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래도 즐겁게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는데 이런 기억들을 그래도 남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끔씩은 수동태 우리가 받는데 인상을 받는데요. 대절이란 인상을 받는데 이 성체가 되기 전에 청소년기가 시간이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채워진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엄청난 위험과 스트레스, 그렇잖아. 그런 얘기도 많잖아. 막 사춘기 때는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험한 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길수록 좋다, 아니 긴 게 좋다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긴 게 왜 좋아? 근데 야 그렇게 치면 리스크 없이 오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게 이 사람 얘기인 거지. 얻는 게 있으면 리스크가 원래 있는 거라는 거야.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놀려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성체 전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미성년자인 겁니다. 혹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성체 전 청소년기인 거지. 얘는 양날의 검이야. 이때 니네가 해맑아야 돼. 약간 꽃밭이어야 되고 즐겨야 돼. 재밌어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디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킥보드 막 두 명이 세 명이서 타다가 막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이게 생각이 없어야 니네가 즐길 수 있는 건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야, 너네가 얻는 게 있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는 거지. 이 시기가 무조건 이렇게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시기만은 아니라는 거야. 얻는 게 있으면 약간 위험한 것도 있다. 이 논리인 거죠. 이거 있어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없다는 게 아니야. 얻으려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것도 있는 거야. 논리인 거야. 완전 좋다, 완전 나쁘다가 아니라. 가볼게요. 그쵸? 네, 리스크 없이 오는 게 뭐가 있냐. 얘네가 즐기려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뽀빠셔야 되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행동도 한다. 우리가요 절대로 대절이나 팩트를 못 봐서는 안 되는데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꼭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래요. 근데 뭘 할 수 있어? 이 핵심이야, 여러분아. 세상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지. 스스로에 관해서도 실험을 하고요. 타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대요. 왜? 성인이 되잖아? 다 현실이야. 다 너네 책임이고 뭐가 없어? 실험이 없어. 하는 족족 다 현실이야. 뭐 한번 해볼까? 부모님 돈이니까 한번 그래도 이거 한번 공부해볼까?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럼 실험 한번 한 거잖아. 근데 니네가 성인이 되잖아. 니네 돈으로 해야 돼. 실험이 없어요. 그런 거죠. 자, 이미 지금 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스스로를 가지고 실험을 해.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국가대표 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어떻게 내가 실험을 해?
근데 니네 때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니네 주변 세상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아 요렇게 하면 되나? 요렇게 해도 되려나? 실험이 용인되는 시기라는 거죠. 아직은 너네한테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당연히 things라고 하면 여러분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일 수도 있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니네 지금 실시간으로는 진짜 막 큰일인 것 같고 심각한 것 같고 난리 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10대 때의 행동 중에 퓨입니다. 부정어예요. 거의 없다야. 장기간의 결과로 남는 건 거의 없대. 무슨 10대 때 뭐 벽돌로 사람 쳐가지고